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임원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죠. 경제계의 관심은 이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여부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고용 불안을 이유로 해외 투자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기업의 투자 계획까지 가로막는 노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과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에 도착해서 휴식에 들어갔고, 기업 4대 그룹 임원도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 4대 그룹 임원, 4대 그룹들, 굉장히 대규모 투자 계획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거의 한 40조 원대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와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주고받는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인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은 현지 시간 21일입니다. 현지 시간 21일이요. 21일 내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미 외신을 통해서 우리 기업 가운데 SK의 경우 지금 포드 자동차와 미국의 2위 업체인 포드와 조인트 벤처 합작사 설립에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로이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드는 이제 2025년까지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한 220억 달러, 한 24조 원 가량을 이제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SK는 미국의 2위 완성차 업체와 포드와 그리고 이제 LG의 경우에는 미국의 1위 GM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이제 합작사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다시 이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나 포드의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고객과의 비밀 조항 때문에 이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이 먼저 전하고 있지만 아마 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합의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는 아마 구체적으로 합작 비율이라든가 총 이제 투자 규모 어디에다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4대 그룹 총수 대부분이 다 같습니다. 삼성과 그리고 현대차, LG, SK가 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업인들이 정작 백악관의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백악관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못 들어가죠? 미국이 정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그 인터벌 규정 때문에 백악관의 초청은 받지 못하고 비공식 경제 사절단으로 갑니다만 그러나 미국 상무부 주재 경제인 회의에는 참석을 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뭘 내놓을 건지. 그러니까 백신을 미리 맞지 못해서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가는 우리 4대 그룹 임원들이 백악관에 정작 가지 못하는 이 웃지 못할 해프닝, 이런 실수가 일어났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분명히 이제 우리보다 먼저 정상회담을 했던 일본의 사례가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도 영부인이 초청받지 못했어요. 백신 1, 2차를 접종하고 난 다음에 14주 정도, 2주 정도 격리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 예후 증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김정숙 여사가 가지 못했고요. 기업인들 가운데는 최태원 회장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맞았지만 2차 백신을 맞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총수들이 지금 화이자 백신을 맞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백악관으로 직접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와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 담당자들과 만나서 이번 40조 원 보따리의 구체적인 규모, 일정, 장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잘 됐을 텐데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정상회담 기업인들이 이제 가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중요한 이제 회담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 어떻게 평가하고 기대하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영부인이 같이 가지 못했다.
아, 영부인이 예, 못 가는 사실. 바이든 정부의 첫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첫 번째로 만나는 정상회담인데 우리가 우선순위에서도 일본에게만 밀린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누가 우선권을 쥐고 있는가? 누가 우선권을 쥐고 있느냐? 네, 누가 이 회담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기싸움을 하는 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홀대를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걸 좀 홀대하는 지금 미국이 조금 다급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공급망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에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요. 오히려 다급한 건 저는 우리 쪽이라고 생각해요. 아, 한국이 다급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4년 또는 8년 동안 미국 정부가 미국을 이끌고 가는 기본적인 어떤 대외 관계에 있어서 우선권을 먼저 이제 우선권을 쥐고 있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까다롭게 백신 무슨 접종 기간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백악관도 못 오게 했다는 것은 전 말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한미 관계의 어떤 그걸로 보면은 따라서 그런 것으로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 확실히 그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 그게 이제 읽혀지는 거고요.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뭐를 원하는 걸까요? 결국은 투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네. 40조잖아요.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전체 40조 개인적으로 규모가. 보면 크지만 벌써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달에 집권하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가셨거든요. 그때 40조 원 들고 갔어요. 그때 40조를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5조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25조는 미국의 항공기나 미국의 LNG와 같은 물건을 사주겠다. 근데 그때 현안이 뭐였냐면 한미 FTA였거든요. 한미 FTA를 재개정하자. 트럼프가 이거는 형편없는 협정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그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우리가 카드를 들고 갖고 40조를 썼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한미 FTA 개정을 전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다 갔었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들어줄 수밖에 네. 없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픽업 트럭이거든요.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를 그동안 이제 2021년인가 20년을 중심으로 그거를 이제 터주기로 했는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픽업 트럭을 굉장히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30년 뒤로 미뤄가지고 2050년까지 계속해서 관세를 미국이 물리도록 함으로 우리는 득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자동차 안전 규정만 합당하면 미국 회사 한 회사당 5만 대를 한국에 추가적인 안전 검사 없이 팔 수 있도록 그 개정을 그렇게 했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결국은 40조 쓰고 우리가 얻은 게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그때는 트럼프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인데 40조라고 하니까 되게 큰 것 같지만은 아까 이 소장님 말씀도 상당 부분은 과거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라서 새로운 것이 저는 별로 없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들고 갔다는 40조를 가지고 바이든이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우리의 협상 결과를 가지고 올까 하는 차원에서 조금 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도 이제 이 교수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뭐 의전상 이제 좀 소홀한 것만 갖고 우리만 좀 홀대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영부인이 똑같은 이유로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우리만 불공평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40조 원이 크냐 적으냐 규모를 얘기할 때 규모는 적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지금 반도체의 경우는 세계 1, 2위 그리고 배터리도 세계 5위권 안에 2개나 있습니다.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회의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응답한 곳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만의 TSMC. 네. TSMC는 미국에 5개 공장을 증설하는데 110조가 넘습니다. 110조라면 이번 우리가 4개 기업이 한 거의 2배, 3배 가까운 규모를 투자합니다. 여기에다가 일본 안 알려졌죠. 일본도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지금 공부 반도체나 배터리 인프라망이 대부분 이제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이쪽에 몰려 있는 시설을 이제 다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발적으로 손든 기업들,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일본과 대만의 길을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40조 투자 보따리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꼭 필요한가? 협상이라는 건 나는 반드시 미국에서 백신을 가져와야만 되는 우리 입장과 그리고 야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옵션도 있는데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는데 라는 것과는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주도권을 지는데 상당 부분 우리가 좀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제 주도권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와 배터리는 우리의 투자를 좀 미국이 필요하니까 그 투자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가장 요구하는 지금 백신 확보, 백신을 뭐 스왑한다는 얘기도 있고 위탁 생산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정도 백신의 어떤 큰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까요? 거둔다면 그래도 만족해야 될 정도 아닐까요? 일단 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40조 투자라고 하는 것의 규모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흡족해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과 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트럼프 때 40조를 했는데 5년이나 지난 지금의 40조, 그것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미국도 독자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생산에 어떤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차원에서 이것이 그렇게 미국에게 썩 저는 다가와 오는 의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너무 식상한 문제다. 우리가 뭐 100조, 150조를 투자한다는 거면 몰라도 정부가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기업이 따라와 줄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니까 네. 저는 이번에 오히려 저는 다른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협상이 전 좋았을 것이라고 어떤 보는 문제가 게 필요했을까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와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서부터 이 한국 정부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국에 편향적이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어떤 외교 노선에서 친중국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털어버리고 이번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아메리칸 잡 플랜 이러한 미국의 부흥과 관련된 어떤 그런 대대적인 정책에 한국이 물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새로운 한미 관계를 이끌고 가는 그런 아젠다를 저는 내놓았으면 훨씬 더 바이든으로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플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인 전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봐서 저는 오히려 대미 외교의 어떤 방향추를 던지는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초기라면 몰라도 임기 말이잖아요. 부담이 될 게 없잖아요. 할 만큼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네. 그러니까 기사대 그룹의 40조 원 이 투자보다는 투자 가지고는 바이든 대통령을 저는,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외교 노선, 외교 노선. 중국으로 기운 듯한 예. 기본적인 외교 노선을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미국에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죠. 미국과 함께 가겠다는 걸 그렇죠. 밝히는 게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경제와 더불어 한국이 공조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한국도 성장의 어떤 그런 그 발돋움을 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언론에 다 보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말씀하신 대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외교의 기본 노선을 또 바꾼다는 것이 바꿀 수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핵심 참모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 미국은 제2의 민주주의 2등급 그 국가다라는지 또는 뭐 그 자유무역 말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방미를 앞두고 좀 적절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제가 의견 내는 게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다음 정부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포석을 해두는 것도 바이든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그 신선한 충격이 된다고 봐서 그 해묵고 아주 뻔한 반도체 뻔한 백신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뒤통수를 한번 쳐보자.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장 급한 건 백신입니다.
백신 확보. 네, 가장 뭐 지금 뒤떨어져 있다고 이제 지적을 받고 있고 내년 이제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은 성과라고 이제 포장할 만큼 성과가 전 나올 거로 보거든요. 어떤 일단 성과를 혹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제 남아를 돌고 있잖아요. 미국은 사실상 남아도니까 지금 6월 말까지 해외 2천만 회분을 이제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겠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남고 있어요. 6천만 회분입니다. 합치면 8천만 회분이에요. 미국 생산량의 30%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미국에서 얻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줄 서해놓고 백신 외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1대1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백신을 가지고 자국의 백신을 가지고서 개발도상국으로 계속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가의 결속, 백신 외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삼성과 그리고 SK는 반도체도 있지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제조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자본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그리고 SK는 이미 이제 노바백스와 모더나 지금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협상 결과에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도 지금 급한 게 지금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은 한 9,900만 명분 정도. 근데 이게 전부 하반기예요. 네. 5, 6월이 보리고입니다. 백신 보리고.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백신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당장 이제 백신 우리나라가 생산은 잘해요. 생산량으로 따진다면 뭐 세계 미국 다음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거 우리가 쓸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외교에 가장 걸맞는 이제 물론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 측면에서는 가까운 이제 뭐 캐나다나 그리고 이제 멕시코 등 인접국을 먼저 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를 비롯해서 동맹국 사이로 그 물량이 퍼져나간다면 우리도 일정 부분 줄 건 주고 백신 쪽은 이번만큼은 꼭 확보를 해야 되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이 부분을 극대화해서 지렛대화해서 얻어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뭐 백신을 좀 확보하는 성과, 외교적 성과를 거두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투자 규모가 적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생산에서 8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니까 노조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조가 이렇게 투자 계획을 반대하는 나라 또 있습니까 이게? 그 노조의 발표문을 보니까요. 네.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회사 발전과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협력이 새로운 노사 관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노사 관계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국내 고용이 현대자동차의 국내 고용이 취약하는 것이 위축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지금 원하느냐면요. 경영 참여예요. 경영 참여. 예, 그러니까 노조의 경영 참여. 이게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노조 관계거든요. 노사 관계인데, 뭐 지금 뭐 현재로서는 임단 협의 문제가 지금 걸려가 있지만은, 네. 이달 말에 네. 지금 단체 협약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조도 대통령이 이렇게 어렵사리 미국까지 가시는데 갔다 와서 하셔도 될 텐데. 이 문제를 터뜨리는 것은 또 한 번 노조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고 봐서 매우 부적절한 저는 행동이라고 판단합니다. 투자라는 게 이 투자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시장을 강력하게 국내에서 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앞서가는데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당연히 미국의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노조의 반대가 이러면 순조롭게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제 사측의 요구다 보니 도를 넘는 요구다 보니 물론 뭐 노조 입장에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도 60%가 넘게 지금 현대차는 해외에서 이제 차량을 생산하고 있죠. 특히나 미래의 핵심 기술, 지금 노동계가 원하는 노조들이 원하는 미래의 핵심 이제 차량만큼은 한국에서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글로벌 자동차 표준을 정한 건 미국이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팔아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작 최대 시장인 미국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현대차 입장으로서는 앞으로의 미래의 살 길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자동차의 공동 시장인 미국을 잡기 위해서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지금 미국은 각종 세제 혜택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 R&D를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지금 사사건건 모든 일에 이제 발을 잡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임단협 요구 고소한 임금만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익금,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주고, 여기에다 국민연금을 받기 이전까지 65세까지는 정년도 연장해주고, 이런 요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계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최악입니다. 자, 이런 거를 지금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목소리만 낸다? 이건 아마 우리 국민들도 자동차 노조, 귀족 노조라고 낙인이 찍힌 이제 현대차 노조든 기아차 노조든 우리 다른 자동차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낙인 찍히는 좋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점점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좀 자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전기차가 그 시장 점유율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낮다 이거지.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이제 전기차가 179만 대가 굴러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0.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매년 판매가 되는 게 한 30만 대 정도 매년 판매가 되는데, 요거는 또 매년 판매되는 자동차 2%밖에 안 돼요. 그럼 뭔 이야기냐면 앞으로 전기차의 미국 시장 전기차의 전망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봐줘도 된다. 지금보다도 최소한 한 20배, 30배, 한 50배는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보면, 긴 안목으로 현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전기차 시장에 자동차의 미래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현대자동차도 경영진도 노조들로 하여금 이 전 세계는 미래차로, 이 전기차로 가는 거 아니냐. 따라서 여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조를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근데 현재까지는 현대차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수소차만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갑자기 네. 이제 이게 전기차로 지금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로서도 굉장히 지금 좀 당황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수소차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선진국들은 전부 다 전기차가 대세다 해가지고 전기차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전기차 이게 동승을 하는 게 조금 늦긴 늦었으나, 저는 노조를 잘 설득을 해서,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 산업도 결국은 대세는 전기차로 간다고 보고 거기에 맞는 생산 구조, 어떤 그런 작업 체계를 빨리 바꾸는데 저는 이번에 그 노조가 좀 동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신 교수님 말씀처럼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바뀌면 당장에 이게 인력 구조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선진 자동차 회사들은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현대차 노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 상황이? 지금 뭐 외신들이 말할 때 한국의 국가 이제 기업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인력, 노사 인력의 경직성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임의대로 이제 뭐 정년 피크제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단 이제 어떤 노사 분규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인력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내연기관, 휘발유로 가는 내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2만에서 3만이 넘는 자동차 부품이 필요하지만 점차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로 갈수록 이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이 현재 인력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거나 자동화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리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시기 그리고 미래 자동차를 이제 전하면서 대부분 이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다임러, 닛산, BMW, 르노, GM과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에도 물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글로벌 자동차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전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일자리로 이제 유도를 하거나 재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주도하면서도 그나마 인프라가 깔리지 않은 건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문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친환경을 배격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배제되면서 인프라를 갖추지 않았어요. 전기차나 수소차나 미래차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갖추고 난 다음에 같이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친환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정부의 차량 전부를 다 이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고 들어가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불가피하고 여기에 따르는 이제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도 그렇지만 현대차도 그렇지만 이런 기업의 생존 전략 또는 산업 변화에 따른 노조와의 갈등이 이제 지금 삼성에서도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지금 전원이 감돈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아시다시피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삼아왔고 그 무노조 원칙이 이제 최근에 이제 무너졌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그걸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삼성그룹사 내에서는 한 8개 회사가 이미 노조를 결성하고 이 노조 결성한 끼리 또 연대를 조직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연대로 이제 파업을 하겠다 이제 이런 그 움직임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만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측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다른 회사 같이 뭐 격렬한 어떤 노사 투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답게 저는 원만하게 받아줄 건 받아주고 물러설 건 물러설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간에 삼성으로서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또 삼성 사람들이 그런 걸 참 잘해요. 문제가 있으면요 막 탱크로 밀어붙인다. 이런 게 아니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주고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쪽으로 하니까 저는 삼성의 노사 문화가 새로운 한국의 어떤 좋은 어떤 노사 문화가 정착이 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분규는 아니지만 어떤 그 상태에서 해볼 만하다 저는 그 기대를 갖고 봅니다. 네, 삼성그룹으로도 거의 제대로 된 첫 어떤 파업의 어떤 기로에 선 게 아닌가. 재계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이 노사 갈등을. 맞습니다. 그 삼성이 이제 무노조 경영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탈바꿈했느냐 그 첫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삼성이 이걸 따를 경우에는 다른 이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에게도 이게 하나의 롤모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어떻게 이제 귀결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중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평상시에는 뭐 규제 개혁을 혁파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서 굉장히 뭐 뭔가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노동조합이 압력단체화돼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번 반기업 정서가 뿌리 깊게 이제 입법까지도 이제 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이제 이 노동개혁, 업무 생산성보다는 오히려 근속기관 중심으로 임금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도 못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나가지 않느냐, 도태되냐, 늦게 되느냐. 사실 산업의 패러다임이 금세 뭐 제조업, 우리가 잘했던 제조업 그리고 이제 이 석유에서 바로 반도체, 배터리로 왔거든요. 이 이후의 시장을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마 현재의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도 아마 이런 걸 좀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반성할 수 있으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간 기업인들이 미국 투자를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투자 많이 필요하고 또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가져오는 한국에 다시 투자하게 하는 리쇼어링이 굉장히 급한데 이런 노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뭐 제도 이런 거 가지고 과연 리쇼어링이 기대한 만큼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에요. 예, 뭐 그 리쇼어링 문제만 갖고 몇 시간 이야기해도 답이 없지만은 저는 이번에 아쉬운 게 전 두 부분이 아쉽다고 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바이든의 종합 계획에서 우리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지금 반도체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면 굉장한 건설 자재라든지 굉장한 자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반도체 배터리 이외에 건설 자재라든지 또는 이러한 그 미국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따라가 줬었으면 훨씬 더 바이든으로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아메리칸 잡 플랜에 굉장히 그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왜 자꾸 4대 그룹만 데리고 가시냐 이거예요. 중소기업도 좀 많이 데리고 가시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괜찮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박근혜 그 전에 이명박 정부가 맨날 그 비판받던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문재인 정부도 못 바꿨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건설 회사 또는 건설 자재, 건설 장비, 중견기업들 대표를 데리고 가서 이번에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댐을 건설하거나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신속하게 자재를 투입할 수 있는 공장을 현지에다가 이렇게 했으면은 바이든으로서는 훨씬 더 저는 신선하게 저는 백신을 내놓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물론 그게 보따리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웠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인프라 투자에 우리 중소기업들 많이 데려가고 싶었겠지만 여의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의 투자도 좀 많이 일어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